언어는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재능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생물도 인간처럼 수많은 단어를 사용하거나 복잡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도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습니다. 인간은 언제,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지난 세기 언어학의 주류 학설은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인 노암 촘스키의 보편 문법이었습니다.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이 분야에선 독보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이죠. 그에 따르면 모든 언어는 단어와 문법이 다 달라 보여도 큰 틀에서는 모든 언어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성을 갖추려면 인간은 유전적으로 언어 본능을 타고나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세기 말부터 세계 곳곳의 언어가 연구되면서 이러한 보편적 원리와 안 맞는 언어들이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웰북 출판사가 최근 펴낸 진화하는 언어는 인류의 언어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했는지를 다룬 책으로 인간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이 어떻게 언어를 만들고 진화시키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언어는 넓게 보아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고 의사소통의 기원은 무려 수십억 년 전의 고세균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은 화학물질 신호를 주고받으며 주변에 동종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이후 다양한 생물이 여러 의사소통 방법을 진화시켰습니다. 국학과의 여러 해 살이 풀인 미역치는 화학물질을 내뿜어 주변 식물의 딱정벌레의 공격을 경고하고, 꿀벌은 팔자 모양으로 춤을 춰서 먹이의 위치를 전달하고, 긴 꼬리 원숭이는 세 가지 울음소리로 표범, 독수리, 뱀의 출현을 알립니다. 물론 이러한 원시적인 의사소통을 언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유전자에 각인된 몇 가지 신호 패턴만을 사용하고 반응할 뿐입니다. 유전자의 영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로 긴 꼬리 원숭이와 사바나 원숭이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350만 년 전에 분화되어 서식지도 다르지만 거의 똑같은 울음소리를 냅니다. 이는 다른 문명의 인간이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즉, 대부분 동물의 의사소통에는 인간 언어의 다채로움과 유연성이 없습니다. 언어는 정해진 상황에서 정해진 신호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들인 침팬치,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탕 등 유인원은 추론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때론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한 실험에서 인간에게 훈련받은 보노보 칸지는 전자레인지에 들어있는 당근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칸지의 수행 능력은 2살 난 아이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유인원의 의사소통은 영역을 표시하거나 짝짓기 대상을 유혹하거나 무리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보내는 등 비교적 다채롭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전자에 각인된 패턴 몇 가지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인원이 다른 유인원이나 인간의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방식 또한 인간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인원의 제스처는 상대를 유혹하거나 위협하는 등 상대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반면 인간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상대에게 우리의 관점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유인원은 이런 능력이 없어서 인간 실험자가 손짓등으로 먹이의 위치를 알려주려고 해도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면 인간 아이는 생후 9에서 12개월부터 어른을 따라하거나 이런저런 물건을 손짓으로 가리키는 등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거나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는 기술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진화하는 언어는 이렇게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상호작용이 인간 언어의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란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이 있다면 어디서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 중 하나가 아이티 크리올어입니다. 17세기 무렵 아이티는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대서양 노예 무역을 통해 서아프리카의 노예들이 대거 이주해 왔습니다. 프랑스어를 쓰는 정착민들과 아프리카 노예 사이에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의성어나 몸짓 등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뜻이 통하는 단어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제한적인 언어를 피진어라고 합니다. 피진어가 세대를 거듭해서 쓰이다 보면 더 풍부한 어휘와 문법을 가진 크리올어로 발전합니다.
IT 크리올어의 경우 18세기 프랑스어의 단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서아프리카 언어들의 문법과 영어, 스페인어, 카리브해 원주민들의 타이노어까지 흡수하는 등 독특한 언어로 발전했습니다. 현재 이 언어는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IT의 공식 모국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의 의지가 있는 인간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일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새 언어를 만드는 데에는 말하는 능력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말 니카라과에는 청각장애아를 위한 한 교육센터가 생겼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에게 스페인어의 독순술과 점자 등을 가르쳤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집에서 배운 저마다의 가정수화를 통해 소통을 주고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것이 체계적인 수화로 진화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의 조사 결과 이 수화는 복잡한 문법 체계를 갖춘 새 언어인 니카라과 수화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유인원과 분화되어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이나 마음은 화석을 남기지 않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약 200만 년 전 사람 속, 즉 호모가 등장하면서 뇌의 용량이 크게 늘고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의사소통 능력과 연관이 있으리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후 두뇌와 함께 발성기관이 진화하면서 약 20만 년의 호모 사피엔스부터는 지금처럼 말을 통한 복잡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초창기 언어는 매우 단순한 형태였을 것입니다. 이때의 언어에는 명사만이 존재했으리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반면 현대의 언어에는 수많은 품사가 있고 그 중에는 접속사나 전치사 같은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문법적 단어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단어들을 배열하는 방법인 문법 규칙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그래서 현대의 언어학자들은 촘스키의 학설을 벗어나서 인간의 문화가 언어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진화하는 언어는 이 역시 인간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초기의 언어에도 우연히 자주 사용되는 패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패턴은 더 자주 사용되면서 규칙으로 굳어집니다. 이러한 규칙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복잡한 문법 규칙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 속 언어의 발전 과정에서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전 라틴어는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가 자유로운 언어였습니다. 한 문장을 SOV 순서로 써도 OSV 순서로 써도 뉘앙스의 차이만 있을 뿐 뜻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 사이에서는 SVO 어순이 유행하는 패턴으로 떠올랐고 여기서 파생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의 로망스 언어들은 모두 SVO의 어순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어는 SOV 순서를 따르고 웨일스어는 VSO, 브라질 아마존 언어인 자반테어는 OSV 순서를 따르는데 이런 다양성은 모두 초기 언어의 패턴이 우연히 발생한다는 설을 뒷받침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은 그 의미가 점점 확장되는데 이러한 확장을 거치다 보면 본래의 의미를 잃고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문법화라고 합니다. 영단어 대은 처음에는 근처의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로만 쓰였지만 가리킴의 의미가 확장된 끝에 다른 말이나 문장을 가리키는 접속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초기 언어가 아주 단순한 형태였더라도 인간이 끊임없이 소통을 주고받다 보면 언어가 점점 복잡한 체계로 진화하고 결국에는 다양한 품사나 문법 규칙이 자연스럽게 자라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IT 크리올어나 니카라과 수화처럼 현대인들이 만든 언어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즉 생물학적인 진화에 의해 유전자에 각인된 동물의 의사소통과는 달리 인간의 언어는 소통의 의지를 가진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올린 문화의 진화, 문화의 발명품인 셈입니다. 최근 언어 모델 기반의 인공지능 챗GPT의 등장은 인간에게 언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금 질문하게 합니다. 챗GPT가 기존의 인공지능 언어 모델과 크게 다른 점은
데이터 학습뿐 아니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언어를 배운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의사소통이 언어 진화의 열쇠였다면 인간과 소통하는 AI는 정말로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앞으로 언어 인공지능이 만들 미래가 걱정되면서도 심히 궁금합니다.